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여성분께서 을이라고 할게요. 을이라는 여성분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법률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요청해 주시기에 저한테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 A를 낳았어요. 자녀 A를. 그런데 일찍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이 이 아이가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감남은 을려를 상대로 장애가 있고 키우기 힘드니까 지우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을은 아니다, 키우겠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둘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그래서 앞으로 을이 혼자서 A를 키우게 됐고, 그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첫 번째, 매달 이 자녀 A에 대한 양육비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50만 원씩. 그런데 자녀 A가 실제 저한테 이 여성분이 연락 왔을 당시에는 15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그 돈을 언젠가부터 감남이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을려가 A를 혼자 15년 동안 양육을 해오면서 못 받은 양육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금액이 됐고, 그래서 저에게 이 못 받은 2천만 원을 받도록 도움을 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저한테 부탁했던 사안이었고요.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만 원을 매달 받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도 그렇고 장차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욱 양육비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만 원으로는 절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이 친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 따라서 병원비도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저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금 원래 기존에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는 것이 두 번째 저에게 부탁했던 사안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현재 이 자녀 A가 있는데 이 자녀 A의 법정 대리인은 엄마였어요. 근데 이 분께서 법정 대리인 엄마 자신을 앞으로 이분의 어머니 C로 바꿔달라고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번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 3번은 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분께서는 암에 걸리신 상태였어요. 암에 걸리셨고 당시에 거의 3기였고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상 이분은 본인의 삶을 좀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이분께서는 지금 본인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본인을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자녀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을 한 거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분이 저에게 3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분이 사망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자녀 A는 누가 데려가죠? 아버지가 데려가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제대로 케어할까요? 양육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머니로 법정 대리인을 바꿔달라라고 저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구나. 어떤 단어? 모성애라는 단어가 이래서 나오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분은 본인의 삶을 내려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녀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굉장히 제가 꼭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 자녀 A가 매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병원을 딱 방문을 하는데 병원 앞에 이렇게 고깃집이 모여 있었대요. 고깃집이 이렇게 고깃집이 모여 있는데, 이때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이제 교사셨거든요. 중학교 교사셨는데 아이에 대해서 매달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본인도 언젠가부터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휴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아둔 돈을 다 자녀와 본인을 위한 병원비로 사용했고, 그래서 현재에는 이분이 거의 돈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아이에 대한 병원비만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고 있었는데, 병원 앞에 고깃집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자녀 A가 엄마, 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고기 좀 사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지금 현재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병원비밖에 없으니까 아들아, 엄마가 집에 가서 더 훨씬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빨리 진료받고 집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친구가 더 이상 고기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빠르게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병원 진찰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어떤 걸 해주셨냐, 라면에다가 떡에다가 만두를 추가해줬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때 어머니가 그 느꼈던 심정,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히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1번, 3번까지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돈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1번, 이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고 돈도 더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통장을. 그런데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얼마가 있냐, 전 재산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돈을 청구하게 되면 이 기존 50만 원에서 더 깎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재산은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질 가능성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혼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소송을 해도 어차피 진다,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정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 사람의 SNS를 뒤져봤어요. 저는 원래 인스타그램이나 내지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 때문에 처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깔고 이제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스타를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랑 명품 옷, 또 명품 시계를 차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모습을 올린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 또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도 자주 올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이 사람 1번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이든 제3자의 명의이든 누군가의 명의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더 조사를 했죠. 막 친구 목록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 명의가 뭐 정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둘은 친구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명의로 지금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아내가지고, 결국에는 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배우고 또 변호사들이 쓰는 실무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돈을 이 사람 명의로 제가 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이 약 7억 정도였어요. 7억 정도. 근데 이때도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 명의로 지금 재산을 다 숨겨놨다,
따라서 우리는 채권자의 입장으로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법리적으로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로펌에서 그렇게 돈이 되지 않아요. 양육비와 관련된 사건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이제 새벽까지 매일 이 관계를 들여다보고 매일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계속 추적을 했어요.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같이 공권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할 수 없고 다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고 계속 법원에게 이제 독촉을 해야 되죠. 빨리 좀 줘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2, 3주 동안 정말 하루에 잠을 한 2-3시간 자면서 이 사건에 매달렸고, 아무래도 이게 로펌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되지 않았기에 당시에 대표 변호사님께 제가 혼나기도 했어요. 너무 이 사건에 몰두하지 마라. 다른 사건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표 변호사만 보면 바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건들도 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새벽에 계속 들여다보면서 했죠. 결국에는 7억이라는 자산을 찾아내 가지고 저는 재판장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악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원래 처음에 을려가 저한테 뭘 주장했죠? 미지급 2천만 원 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원래 받아야 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앞으로 받게 해달라. 이 부분을 제가 그냥 200만 원으로 올려서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7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걸 입증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 판사는 150만 원으로 땅땅땅 해줬어요. 인정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앞으로 장차 을려분이 사망했을 때 그의 어머니 시로 이제 법정 대리인을 해달라. 이것도 인정을 받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을려가 저에게 원했던 그 부분을 다 이루어졌죠. 100만 원을 희망했지만 150을 받게 해줬죠. 근데 이때도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당시에 이 을려 분께서 저한테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그때 아쉬웠어요. 스스로. 분명히 7억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저에게 몇 주만 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그래서 200만 원을 전적으로 매달 200만 원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받지 못한 거. 이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제 인생에서 진짜 2, 3주 동안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이 재산 관계를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받게 해드린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했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판결 선고 다 나오고 나서 을려와 통화하고 나서, 그리고 밤 11시에 터벅터벅 이제 로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건으로 제가 이 단어를 많이 느꼈거든요. 모성애가 뭔지. 우리가 뭐 부성애라는 단어도 쓰지만 모성애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좀 애틋하고 아련하고 이러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뭔가 다치면 항상 아파, 아파, 내지는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성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틋한데,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로펌 업무를 중단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 달이라는 기한이 지나니까 원래의 본연의 저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또 어머니께 틱틱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모성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변호사 업무 중에서 정말 제 스스로도 또 많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정말 부모님께 또 한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이게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행동으로는 또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항상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제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저는 낯간지러워서 아직도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해 아들 하면 그냥 엉 하고 이제 끊는데, 저도 좀 노력을 앞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아, 부모님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의 변호사 업무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